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서 사는 직접 투자의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전문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 이것을 펀드 가입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당시 영국령이던 인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멜 표류기가 있죠.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1600년 당시 고기를 즐겨 먹던 유럽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품귀 현상이었죠. 이 때문에 한 줌의 향신료는 노예 한 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필수 결혼 지참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신료를 활용해서 아랍 상인들이 거대한 돈을 챙겼습니다. 이때 아랍 상인들의 폭리에 불만을 가진 유럽 상인들이 향신료를 직접 구해서 팔게 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신료를 구하려면 배와 그리고 일꾼이 필요했죠.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자금을 은행에 가서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를 거절했죠. 왜냐하면 배가 난파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구해온 뒤 이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게 되면 투자한 만큼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계획에 따라서 네덜란드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얼마 냈다는 그런 증서를 발행해주고 향신료를 구해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행해준 증서가 바로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인도에서 향신료를 가져오던 배가 풍랑을 만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지만 거꾸로 성공할 경우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 돈을 크게 벌게 되지만 거꾸로 망하게 되면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인도 회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를 인도에서 구해와서 유럽에서 파는 무역업을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운 그런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어떻게 모집했나요?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의존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위험을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나눠 갔지만 배 운항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주주를 대신해서 배를 운항할 선장에게 배 운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공한 것입니다. 즉 선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즉 CEO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후 무려 200년 동안 주주들에게 36배에 달하는 엄청난 배당금을 제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당이란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회사 이익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게 된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을까요? 네덜란드는 무역업을 통해서 17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독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역업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투자 원금을 찾아갈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과 상업제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17세기를 네덜란드 세기로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됐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시장은 어디일까요? KRX라고 하는 한국거래소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주식이 상장된 코스피 시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상장된 코스닥 시장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가 지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수는 종합 주가 지수와 코스닥 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가 지수는 종합 주가 지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코스피 지수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80년 1월 4일입니다. 이때 기준 지수가 100인데요. 현재 종합 주가 지수가 1700이라면 상장된 전체 주식의 총 가격이 1980년 1월 4일보다 17배, 17배 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2000이라면 20배 올랐다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1980년 당시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수가 100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500이라면 96년보다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총 가격이 5배 올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증권사를 방문해서 주식 거래 계좌를 오픈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인터넷 주식 거래 시스템인 홈 트레이드 시스템 HTS라고 하는데요. 이 HTS에 가입한 뒤 자신의 컴퓨터에서 해당 증권사의 HTS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누구든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가 바로 증권사의 수입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HTS에서 여러분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0.02 내지 0.15%로 위탁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에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수와 매도를 요청하게 되면 수수료가 0.5%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되게 될까요? 여러분이 HTS로 주문을 내게 되면 한국거래소의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간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코스피 상장 주식은 10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코스닥 주식은 한 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질 때는 세 가지의 매매 체결 원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주식을 팔려는 사람은 싸게 팔려는 사람이 먼저 주문이 체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먼저 들어와도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똑같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이 이루어졌다면 먼저 주문을 낸 거래부터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매매 체결 원칙은 수량 우선의 원칙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가격에 주문이 있을 경우 수량이 많은 주문자에게 주식을 먼저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성적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 순이익, 배당, 자산 가치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